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공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박종천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유진 동지, 림광일 동지, 장정남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관철로 들끓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사업을 현지에서 려해했습니다.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를 찾은 김덕훈 동지는 당중앙이 웅대한 대건설 구상을 자랑찬 증산성과로 받도록 할 충성에 일려 많고 높이 세운 세멘트 생산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과감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권 노동계급을 고무 격려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운영 실태 전반을 알아보고 소속노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며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해서 현행 생산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능력 확장 공사를 따라 세워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김덕훈 동지는 금성 트락터로 공장의 개건 현대화 추진 종용을 요해하면서 건축공사와 기계설비 배치 등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지적했으며 일꾼들이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서 공장이 맡고 있는 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더욱 각성분발하여 당에서 중시하는 공장 현대화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쳐 끝낼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생산 능력 확장과 금성 뚜락도로 공장 개건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으며 특히 연관 단위들에서의 설비 자재 보장 대책이 강구되었습니다. 한편 김덕훈 동지는 중앙식물원 수목원과 남포항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범적인 단위들이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2호가 발표됐습니다. 정령에 의하면 설비관리 분야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과 과학지식 수준을 높여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랑랑구역 연료사업소, 대동강 축전지 공장 조립직장을 비롯한 6개 단위 3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이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평양건축대학 건축학부를 비롯한 11개 단위 2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이 철도성 혁명사적관 평양컴퓨터기술대학 인공지능기술학부를 비롯한 13개 단위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이 수여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할 일려 많고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가을고지 전까지 알곡 수확고를 최대로 높일 목표 밑에 농작물 비배관리를 보다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안의 전반적 지역들에 대한 현재 농작물 작황 상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았습니다. 원래 기존 관리들을 하게 되면 이 논판에 이삭팬 다음 이후부터는 더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해 필립은 여기 대청리에서 살균제 시비 3차, 용량제 시비 7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하지 않은 다른 농장들하고 대비해봤습니다. 대비해 보니까 시비하지 않은 농장보다 천할 질량이 1 내지 1.5gram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의 토대에서 도안의 모든 협동 농장들에서 용량제 시비와 살균제 시비에 총력을 집중하도록 이제 저희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짜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어의 다수학을 일으켜자 경연은 청소년께 기쁨의 복을 드리자 이렇게 결의하고
온 한 해 온 농장이 강농사일품을 들끓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당장의 제8기 제3차 정치각대 정신을 높이 받들고 농작물의 마지막 수확 시기까지 최대한 소출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금 분발에 나섰습니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분무기 편들을 묶고 각종 영양제와 살균제를 5일에 1차 이상 정상 시비하여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막고 순혈 질량을 올리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에서 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단위 발전과 일꾼의 역할에 대해서 나래 도자기 공장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생산 능력을 30배로 장성시킨 나래 도자기 공장은 현재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변함없는 생산 장성으로 많은 단위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8기 2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강조되었지만 당과 국가고충 하나라도 풀자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설비현대야 원료 국산화 이거 틀어지면 우리가 시간을 쟁취하는 것으로 된다. 시간을 앞당기는 것으로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단위가 자기 몫을 정확히 찾고 자기 몫만 정확히 해도 나라가 그만큼 전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단위, 자기 몫을 생명선으로 틀어지면 방도는 저절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곳 일꾼이 원료의 국산화를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게 된 데는 뭔가 부족한 것을 수입 물자로 해결하려는 관점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으로부터였다고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만도 7종의 9가지의 새 제품이 개발됐습니다. 또한 9종의 22대의 설비 현대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은 공장의 앞으로의 30년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래라는 상표를 단 제품이 당당한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친숙해지게 하려는 높은 목표를 향해 공장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곳이 하나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술자, 다시 말해서 인재들입니다.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이 마음으로 대해주면 10배, 100배의 능일이 납니다. 그저 일꾼들이 제 입장에 서는가, 인재들의 입장에 서는가, 여기에 따라서 기업수가 흥하는가, 찌그러지는가, 이거 갈라지게 됩니다. 인재들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는 일꾼의 사업 방법은 원료의 국산화 비중을 100%로 치닫게 있습니다. 최근 공장은 원료의 국산화 비중을 98%로부터 99%로 또다시 1%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1%, 100%에서 1%는 사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1%의 장성을 위해서 들인 많은 품에는 한두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꾼의 주도 세밀한 작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치밀하게 숫자로 계산되고 과학화돼서 생산 장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꾼은 만족을 모릅니다. 실지 당과 국가의 고충을 제 한 몸 내대서 풀겠다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꾼들의 사업 작품, 품성, 여기에 우리 당의 권위가 실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누구나 노력하고 분투하고 나래 도자기 공장은 노력이 보충된 것도 생산 부지를 넓힌 것도 없지만 설비 개조와 원료의 국산화를 틀어진 결과 높아진 생산 계획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 장성시켰습니다. 모든 단위들이 똑같이 새로운 올인원 계획 수행을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출발했지만 나래 도자기 공장처럼 생산 장성을 가져온 단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다름 아닌 일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래 도자기 공장의 경험은 일꾼의 책임성과 실력, 실천력의 높이에 따라 매 단위들의 실적의 높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공보를 싣고 김덕훈 내각 총리가 인민경제여러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이한 소식과 모범적인 단위들이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그리고 금속과 화학공업부문에서 정비전략, 보강전략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계속 완강히 내밀고 있는 소식과 전력공업부문에서 전력 생산을 늘리기 위한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위대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졸세의 위인, 이런 제목으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나누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며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영광 넘친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이 당과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전하는 기사들과 오늘이 하루하루의 알곡 생산의 성과 여부가 달려있다, 이런 표지를 달고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농업부문 일꾼들의 지상연단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발의된 8.15 인민유격대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전하는 기사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비상방역 진지를 더욱 철통같이 다지기 위한 사업이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엄연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경공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혁신적 악량을 일으킬 요리 안고 분발에 나선 소식들과 지난 6일 올 곡식과 올 과일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한 2021년 사회주의 경쟁 총화가 화상회의로 진행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용면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울려 퍼지는 열렬한 애국의 노래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간도 대지진 때 학살된 제일동포들에 대한 추도 모임이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소식과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공보를 싣고 김덕훈 내각 총리가 인민경제여러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이한 소식과 모범적인 단위들이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그리고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가 건설과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위대한 태양이 빛나는 이조선 무궁강대하여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우리 조국의 전엄과 국력을 만방에 높이 떨쳐주시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국토관리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이슬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종한 소식과 올 곡식과 올 과일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한 2021년 사회주의 경쟁 청화가 화상회의 체계로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전하의 애국 농민들의 결사의 희생 정신으로 오늘의 난과를 과감히 박차고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과 물 관리를 잘해서 알곡 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부문 일꾼들이 오규는 계획 수행 지상연단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엄연히 각지에서 최대로 각성 분발하여 비상방역전을 더욱 강도 높이 벌이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중앙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용의를 지닌 강원도 의약품관리소 소장 배동진 동무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민족의 자랑인 참미와 풍산계에 대하여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 소장 안기학 동무와 기자가 나눈 이야기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이 독과정이 넘치는 우리 사회에 꼽혀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싣고 간도 대지진 때 학살된 제일동포들에 대한 추도 모임이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소식과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학생동무들, 우리 주위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생활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동무들은 여러 가지 흥미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동무들,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이용하는 생활도구들 가운데는 이 가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와 가위날의 길이가 서로 비슷한 것, 또는 손잡이가 특별히 길거나 가위날이 긴 것도 있습니다. 왜 가위의 모양이 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 동무들이 있습니까? 보통강구역 세구리 소학교에 다니는 윤세윤 학생은 어느 날 거리에서 전종 가위를 보게 됐습니다. 나무 가지를 촉촉 잘라내고 또 보기 좋게 다듬는 데는 전종 가위만큼 적합한 도구가 없을상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가위의 모양이 더 눈길이 갔다고 합니다. 손잡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내가 쓰는 가위는 손잡이가 딱 깔맞춤한데 전종 가위는 왜 손잡이가 클까? 난 생각했습니다. 공작품을 만들다가도 눈앞에는 어느새 전종 가위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장에 가위 모양을 그려보기도 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던 학생은 흥미있는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나무가지를 자르는 전종 가위의 힘은 바로 그 긴 손잡이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종가위의 손잡이를 왜 길게 해야 큰 힘을 내며 리발가위의 가위날을 왜 더 길게 만드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 생겨나는 물음표에 알맞는 답을 찾느라 열심히 배우는 과정에 세연 학생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살펴봅시다. 가위는 지뢰와 같다고 합니다. 손잡이를 길게 해서 굵은 나무 가지도 쉽게 자르는 것처럼 지뢰를 쓰면 무거운 돌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뢰를 쓰면 무거운 돌도 들어올릴 수 있다. 이것은 지지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뢰의 이용과 관련해서 오늘도 전해지는 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지뢰를 이용해서 큰 돌들을 채취했고 그것을 날라다 든든한 송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위력한 무기인 투석기도 만들어냈습니다. 투석기가 날려보내는 바위돌들이 적함선을 들부시고 적병들의 머리 위에 우박처럼 쏟아져 싸움에서 우세를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렛대는 무거운 짐을 쳐두는 데 두는 도구인데 가벼우면서도 든든하고 변형되지 않는 그런 막대기를 지렛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뢰가 돌 때 고정축의 역할을 하는 고정점을 지지점 혹은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지점으로부터 지뢰에 준 힘의 연장선까지 그은 수직거리를 준 힘의 팔, 지지점으로부터 지뢰가 받는 힘까지 힘의 연장선까지 그은 수직거리를 받는 힘의 팔이라고 합니다. 지뢰에 준 힘과 준 힘의 팔을 곱한 값이 받는 힘과 받는 힘의 팔을 곱한 값과 같다. 따라서 준 힘의 팔의 길이가 길수록 적은 힘을 주어도 큰 힘이 전달돼서 큰 물체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지렛대의 원리란 말입니다. 가위에서 지지점은
두 가의 날이 겹치는 점입니다. 예, 이 점을 지지점으로 하여 두 개의 지렛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러한 공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예사들이 이용하는 전정 가해를 보면 날 부분이 짧고 손잡이 부분이 깁니다. 바로 손잡이 부분이 길어야 여기에 적은 힘을 들여도 날에서 큰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촌이나 이런 머리카락을 자르는 데는 큰 힘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큰 힘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부분을 자를 수 있도록 날이 우선 길어야 되고 날이 길어야 되고 손잡이 부분이 짧아야 한 손에 짚고 이동거리가 짧으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울도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저울에서 보면 저울을 사람이 두는 이 손잡이 부분 그것이 바로 지지점으로 됩니다. 짧은 팔 쪽에 아무리 무거운 물체를 달아도 수의 위치만 변화시킨다면, 다시 말해서 준 힘의 팔의 길이를 계속 길게 하면 아무리 무거운 물체도 얼마든지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동무들, 생활 속의 도구들에는 이렇게 과학의 리치가 숨겨져 있답니다. 그 리치를 알고 더 잘 적용한다면 우리 생활에 쓸모있는 도구들도 능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배우자요.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어린 동무들, 재미나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 책들엔 흥미있는 문제들이 많답니다. 그림 속의 모나무가 각각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예, 지능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거야 탈춤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모나무가 1개, 두 번째는 모나무가 2개, 세 번째는 모나무가 2개, 네 번째는 모나무가 3개, 다섯 번째는 모나무가 1, 2, 3, 4개, 여섯 번째는 모나무가 1, 2, 3, 4, 5, 6개, 일곱 번째 그림엔 모나무가 1, 2, 3, 4, 5, 6개, 여덟 번째 그림엔 모나무가 1, 2, 3, 4, 5, 6, 7개, 아홉 번째 그림엔 모나무가 1, 2, 3개, 열 번째 그림엔 모나무가 1, 2, 3, 4, 5개, 여덟 번째 그림엔 모나무가 가만. 어린 동무들, 이 어린이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 모두 맞습니까? 아홉 번째 그림부터 다시 잘 살펴보세요. 무엇을 놓쳤습니다. 우리 청력 어린이, 아까 모나무 가지고 놀았지요? 그 모나무로 아홉 번째 그림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모나무 3개 가지고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밑에 모나무 1개가 들싸합니다. 그러니 이 그림에는 모나무가 1, 2, 3, 4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열 번째 그림의 모양이 되자면 보이지 않는 모나무가 몇 개도 있어야 할까요?
우에 올라서 모나무가 2개이니까 아대 모나무도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나무 5에 보이지 않는 모나무 2를 더하면 7이 돼야 합니다. 난 이런 식으로 11번째 그림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이번엔 10번 모나무 때처럼 생각하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청육 어린이가 눈에 보이는 9개의 모나무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4개의 모나무를 더했는데 이 계산이 과연 맞을까요? 실제 모나무를 쌓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보세요. 예, 그만 한쪽만 보이는 모나무를 밑이 보이지 않는 모나무에 더 넣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 모나무 하나가 2번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보이는 모나무 9에다가 보이지 않는 모나무 3을 더해야 12이 되어 가지고 답이 맞습니다. 이번엔 더 힘든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나무는 7개입니다. 모나무를 쌓아보던 것을 상상해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몇 개를 놓아야 이런 모양이 될까 생각해보세요. 구분 그림과 비슷합니다. 보이는 모나무 7에다가 위에 있는 빨간 모나무를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모나무 2를 더해서 9이 돼야지 답이 맞습니다. 어린 동무들, 모나무 하나를 가지고도 항상 왜 그럴까 원리를 생각해보면서 놀이를 할 때 높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럼 모나무를 가지고 재미나는 놀이를 계속해 보세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의 향도 따라 무한한 분발력과 투쟁력을 발휘하며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해 목표 달성회로 과감히 전진하고 있는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9월 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과 도시군당 책임비서들, 인민위원장들, 사회안전, 검찰기관, 연합기업소, 중요공장 책임일꾼들, 내각과 해당 성중앙기관, 무력기관,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의정토의에 앞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한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주요 정책적 과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도시군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며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서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개괄 분석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번 회의에서 국토환경보호사업을 비롯하여 나라의 백년지계를 도모하는 중장기적인 전망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고 당면한 현행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본 회의에서 취급할 의안들을 제기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상정된 의정들을 심의하고 전원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는 당의 국토관리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문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데 맞게 방역 대책들을 더욱 빈틈없이 세울 데 대한 문제, 인민 소비품 생산을 늘릴 데 대한 문제, 올해 농사 결석을 잘할 데 대한 문제들을 주요하게 연구 협의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먼저 전국적인 국토관리 실태를 상세히 분석 총화하시고 도시군들의 역할을 높여 국토관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토환경보호 사업은 우리 당이 해방 직후부터 일관하게 강조하고 있고 최근 년간 더욱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라고 하시면서 산과 강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관리이자 경제건설이고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가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시군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토관리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핵심 사상이라고 언명하셨습니다. 도시군단 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현 시기 국토관리 사업의 중요성과 절박성, 당 중앙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의 국토관리 정책 실현에 총발동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의 경제정책 집행에서 국토관리 사업을 제일 우선적인 중심 과제로 내세우고 힘을 집중하는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현 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위험 요소를 하나라도 실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긴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재해성 기상 현상이 우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위험이 닥쳐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관리 사업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곧 당과 혁명을 보유하는 태도, 국가와 인민을 사랑하는 태도와 직결된다고 하시면서 도시군 책임 일꾼들이 국토관리를 떠나서는 그 어떤 사업에서의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비서동지께서는 도시 군당 조직들과 정권기관들에서 국토관리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현실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정확히 수립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시기 큰 물 피해를 자주 입던 평안남도 성천군과 평안북도 운산군이 국토관리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자연 개조의 어려운 투쟁 속에서 당 정책을 관철하는 당 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의 조직 집행력을 높이고 대중의 자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준 이 군들의 성과와 경험을 본받아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훌륭히 변모시킬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년간 위험 도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며 적어도 5개년 계획 기간에 강하천 정리와 사방야계공사, 제방보수와 해안방조제 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정상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통이 크게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총 비서동지께서는 방대한 자연개조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큰 물과 태풍 피해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법적 통제를 따라 세울 때 대하여서와 도시군 책임 일꾼들이 자기 지역의 국토관리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치밀하게 작전하고 지휘할 때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총 비서동지께서는 일심 단결된 우리 인민의 힘을 조직 발동하고 혁명의 지휘 성원인 일꾼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모두 다 분발하여 당의 국토관리 정책 관철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킬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 비서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날로 악화되는 데 맞게 국가적인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국가적인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 조직들과 일꾼들이 국가 방역 체계와 이 부문의 사업을 재점검하며 방역 전선을 다시 한번 긴장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한 일대의 정치 공세, 집중 공세를 벌일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더욱더 튼튼히 의거하며 일꾼들이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할 때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방역 강화에 필요한 물질 기술적 수단을 충분히 갖추며 방역 부문 일꾼들의 전문가적 자질과 역할을 높일 때 대하여서와 우리식의 방역 체계를 더욱 완성할 때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